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에서 레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박성호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음악 산업 엔터 3사에 대한 이제 프리뷰를 작성하였고요. 엔터 산업에 대한 이제 투자 의견 그리고 저희 그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종목 무엇인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지금 현안인 유튜브 모멘텀이 좀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4분기 실적은 SM을 제외하면 모두 다 뭐 시장 기대치는 부합을 한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SM의 경우에는 영업이익 한 163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시장 기대치가 200억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인데 대략적으로 보면 컨센서스로 약 20% 정도 하회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지금 컨센서스를 하회할 걸로 보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엑소 관련 이제 음반 판매량이 기대치를 좀 많이 하회했던 점에 기인을 하는데요. 그 전년도였던 2018년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그 SM의 국내 음반 판매량이 엑소 효과 등에 힘입어서 무려 300만 장을 찍은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엑소의 정규 앨범과 그리고 리패키지 앨범이 각각 합쳐서 한 200만 장에 달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300만 장에 달하는 엄청난 실적을 시현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지난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엑소가 정규 앨범과 리패키지 앨범을 내게 되면은 그러면 합쳐서 한 약 200만 장 그리고 나머지 아티스트를 합쳐서 한 300만 장을 보고 있었던 게 진짜 시장의 기대치였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좀 저희가 좀 까고 봤더니 엑소의 그 정규 앨범 판매량은 지난번 정규 앨범 대비 한 반 정도밖에 안 나왔고요. 또 리패키지 앨범의 이제 출시 시점도 이제 2020년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기존에 봤던 가정이 바뀌게 되면서 추정치를 하회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YG는 적자 14억 원이 예상이 됩니다. 이 정도는 이제 시장에서 보던 거랑 크게 다르지는 않은 수준이고요. 본사 그리고 YG 플러스 모두 다 소폭의 흑자가 예상이 됩니다. 소폭의 흑자라는 건 약간 BP 정도, 거의 BP를 소폭 상회한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주력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해외 쪽에 있는 법인들, 특히 YG 재팬 같은 법인들은 모두 다 적자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여러 자잘한 국내 자회사들까지 좀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은 그렇게 좀 좋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예상치와 크게 다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JYP 엔터도 뭐 실적은 뭐 시장 기대를 소폭 하회하지만 뭐 거의 뭐 유사한 수준으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앨범 판매량이 전년 대비 약간 좀 줄긴 했는데요. 일본 실적이 양호하고 그리고 일본을 제외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콘서트 투어도 갓세븐 중심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적은 뭐 양호하게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 시점에 저희가 내고 있는 투자 의견은 이제 엔터테인먼트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입니다. 현 시점은 이제 주가가 지금 많이 빠질 만큼 빠졌다는 상황이고요. 작년에 이제 버닝썬 게이트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폭락을 했고 또 유튜브 모멘텀이 좀 안 나오면서 작년에 이제 엔터주 주가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밸류에이션 지표가 지금 낮아질 만큼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2020년에 대한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이제 실적 컨센서스도 뭐 크게 부담된 수준으로 높지는 않은 관계로 일단은 바닥권을 좀 통과하는 주식을 좀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K-팝의 핵심 투자 포인트였던 이제 북미 유럽으로의 확장성에 대한 큰 그림은 변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한한령이 해제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뉴스 플로우가 긍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음악 시장은 아직 이제 글로벌 탑 10에는 들어오지는 않고 있지만 굉장히 좀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국내 엔터사들이 이제 발을 담글 수 있다라는 소식은 엔터사에 대한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상승할 수 있는 재료로 좀 작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상대 선호도는 이제 JYP를 제일 좋게 보고요. 그 다음에 YG, 마지막으로 SM입니다. 사실 3사 모두 다 엔터주로서 훌륭한 이제 그 투자 포인트들을 다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JYP를 가장 선호를 하는 이유는 일단 그 2020년 영업이익에 대한 컨센서스 달성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수적인 그 가정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탑라인 성장 그리고 소폭의 마진 개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0년 하반기로 가면은 이제 일본인 걸그룹 그리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프로젝트 C라고 하는 보이그룹의 데뷔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밸류에이션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미래 재료가 좀 잘 갖춰져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YG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래가 매우 불확실했던 관계로 투자자들의 관심과에서 많이 멀어져 있었던 주식입니다. 하지만 코첼라 페스티벌 계기로 빅뱅이 이제 재계약하고 활동을 하는 것이 확실시된 상황에서 본사 적자를 내던 본사의 그 방송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YG 푸즈 같은 이제 사업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서 연간으로 보면 적자 100억 원이 사라지게 되고요. 2021년 빅뱅이 온기로 활동한다는 전제하에 2021년에는 영업이익 400억을 바라볼 수 있는 이제 그림이 갖춰지고 있다는 게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는 이제 투자자들이 그동안 이제 보지 않고 있었던 주식이었던 관계로 새롭게 들어오는 수급도 좀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M인데요. SM은 이제 중국 관련 이제 대표적인 이제 엔터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M을 좀 상대적으로 덜 선호하는 이유는 일단 현재 SM은 굉장히 많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 자금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거는 이제 지난번 작년에 있었던 KB자산과 SM 간의 그 주주서황 공방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입 소각 또는 이제 라이크 기획 관련 이제 프로듀싱 로열티 문제 그리고 적자를 내고 있는 뭐 F&B 사업 정리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회사와의 줄다리기 좀 지리하게 이어지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목적이 그렇게 뭐 기대치에 부합할 만큼 잘 되지는 않을 것 같아 보여서 주가가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이제 SM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굉장히 많이 담았던 기관 물량이 출회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2019년 1월부터 한 3월 정도까지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엔터 3사에 대해서 약 2,500억 원 정도를 제 주식을 팔았고요. 그 이후 약 한 1,000억 정도의 주식을 샀는데 거의 대부분 다 SM으로 몰렸었고 따라서 이제 JYP나 YG엔터 같은 경우에는 기관 수급이 좀 깨끗한 편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튜브 모멘텀인데요.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그 국내 이제 유튜브 채널 조회수, 예를 들면 K-팝, 예를 들면 이제 SM, YG, JYP, 빅히트 4개사의 합산 유튜브 조회수를 이제 분기별로 좀 보게 되면 2018년 4분기를 기점으로 좀 이렇게 약화되는 모습이 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2019년 4월을 한 달만 좀 좋았고요. 그 외에 나머지 달은 계속 빠지고 있는 조회수가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는데요. 이들 채널의 이제 구독자 수가 계속 끊임없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튜브 조회수가 증가를 하게 되면 관련 광고 수입을 발생할 수 있다는 투자 아이디어로 접근했던 투자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실망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왜 비롯된 것인지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단 K-팝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것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유튜브는 지난 2010년대 중반을 보게 되면 정말로 폭발적인 트래픽 증가가 일어나고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통신 인프라가 좋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유튜브의 그런 화면 해상도도 많이 좋아지고 이용자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튜브 조회수가 굉장히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광고 수입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 또 엔터사들 아니면 음악 관련 뮤직비디오를 유통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홍보 목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조회수는 이제 유튜브 구글 음악 차트에도 이제 반영이 되는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그 굉장히 많은 조회수가 발생하는 가운데 이제 컴퓨터가 이제 발생을 시키는,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보는 게 아닌 프로그램을 통한 그
거짓된 조회량이 좀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게 좀 이슈가 되고 있었고, 유튜브는 2018년도 이후에 이 시스템을 개선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될 만한 이제 조회수를 걸러내는 알고리즘을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일부 이제 그 허수로 좀 작용했던 숫자가 걷어지다 보니까 글로벌 아티스트들의 유튜브 모멘텀이 동반 하락하는, 동반 약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조회수가 좀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좀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K-팝 아티스트들의 유튜브 순위 상승세를 좀 더 봐야 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이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보시는 화면은 이제 글로벌 아티스트 연도별 유튜브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얼마나 발생을 했는지, 1등은 누구이고 여기서 한 200위까지 누가 있었는지를 지금 보는 표입니다.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2017년만 하더라도 이제 조회수가 약 한 5억 뷰 정도, 글로벌 순위 17위였습니다. 근데 이제 2018년과 19년을 거치면서 일단 전체 유튜브의 숫자가 국내 전체 K-팝이 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의 그 순위는 계속 올라가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블랙핑크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블랙핑크는 이제 2017년만 하더라도 조회수가 약 한 10억 뷰 정도 되는, 그리고 글로벌 수위는 약 74위 정도 되는 아티스트였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블랙핑크의 순위는 2018년도에 18위, 그리고 2019년에 무려 2위까지 지금 올라가는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전체 그 유튜브의 조회수에 붙어 있는 버블이 걷어져 있는 상황에서 순위가 상승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글로벌 히트를 한 아티스트는 방탄소년단이고, 저희는 이제 방탄소년단이 있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살 수는 없지만, 이제 저희가 블랙핑크에 대해서도 그렇게 의미를 폄하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일단 블랙핑크의 그 유튜브 조회수에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태국, 인도네시아 등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제 동남아에서 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서구권에서 별로 인기가 없다라는 이제 그 시각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반대 의견을 내고자 하고요. 데이터를 통해서 좀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팝이 좀 뜨기 위해서는 이제 미주 지역 쪽으로의 확장성이 있어야 합니다. 미주 지역으로 이제 지난 1년 동안 BTS의 그 전체 K-팝 아티스트 중에서 BTS의 뮤직비디오가 약 한 30% 정도를 차지하는 비중을 차지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블랙핑크도 적지가 않습니다. BTS 대비한 약 절반 수준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국내 그 아티스트들이 선진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트와이스, 엑소 등이 조회량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뭐 아시아 지역에서는 지금 뭐 말할 것도 없이 블랙핑크가 현재 원탑이고, 그를 이어서 BTS, 트와이스 등의 조회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단 유튜브의 광고 수입이 계속 증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컨셉은 현재 K-팝 투자에 있어서 잠깐 사라져 있는 상황이지만, 이 유튜브가 글로벌 관심도를 나타내는 지표라는 점, 그리고 선진 시장에서의 그 숫자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감안하게 됐을 때는 일단 국내 그 현재 그 엔터주에 대한 그 밸류에이션 디레이팅은 좀 과도한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한한령이 좀 풀리려고 하는 이 초입의 이 시점이 엔터주에 대한 이제 매수 시점으로서 좀 적절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